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알코올 음료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알코올 음료에는 기본적으로 알코올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청량음료입니다. 청량음료에는 탄산음료가 있고요. 그리고 비탄산음료가 있겠죠. 자, 우리 탄산음료에는 소다류, 이제 클럽소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진저에일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토닉워터 대표적이죠. 그리고 콜라도 참 많이 사용되죠. 칵테일에선 콕이라는 이름을 사용되고 있고요. 카페인이 커피의 2배다. 요것도 시험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양음료가 있어요. 주스, 우유가 있고요. 우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유는 살균 방법에 따라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저온 살균 우유. 저는 저온 살균이 좋은데 어쨌든 영양소가 많고 보관이 어렵고 비싸요. 살균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 효모랄까 그런 세균들이 살균 그 몸에 이로운 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유통기한을 짧게 해주는 빨리 상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 고온 살균 우유는 미생물이 별로 없고 변질 가능성이 낮아요. 자, 그래서 유통기한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초고온 살균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변질이 가장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것들 웬만하면 고온 살균 아니면 초고온 살균 우유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3가지 내용은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 기호음료에 커피가 있습니다. 고종이 처음 마셨다라고 우리나라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전에 들어왔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초기에는 약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기호에는 커피, 차, 코코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커피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3대 종류는 일단 아라비카가 80%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로부스트가 20%, 그리고 나머지는 리베리카인데 리베리카는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거의 요즘에는 아라비카, 로부스타 2개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커피 맛을 정하는 3요소가 있는데요. 로스팅, 블렌딩, 그라인딩 3가지가 있고요. 자, 커피 추출 도구는 사이펀, 드리퍼, 그리고 프렌치 프레스. 자, 벤치 프레스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그 커피 로스팅 전에는 이제 약한 순서부터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아메리칸 로스팅, 그리고 젊은 로스팅, 그리고 프렌치 로스팅, 이탈리아 로스팅. 자, 우리 커피의 강국, 커피 최강의 나라는 이탈리아, 자존심 최고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가장 로스팅을 아주 강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 외워주시고요. 자, 커피 추출 기구의 재료에 따른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유리나 도기, 금속, 플라스틱 드리퍼로 재료로 나눠볼 수 있고요. 자, 추출 기구의 형태로 분류해보면요. 고노, 멜리타, 칼리타, 그리고 하리오, 드리퍼 이렇게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 섞어서 시험 문제 나오기 참 좋죠. 구분해서 잘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는 우리 데미타세 컵을 사용합니다. 데미타세라는 건 1온제예요. 1온제는 28ml죠.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를 우리 데미타세 컵에 넣는다. 이 에스프레소를 쓰는 잔 이름을 데미타세 컵이라고도 합니다. 아유, 자꾸 말이 꼬이는데 데미타세 맞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헷갈렸던 더치커피죠. 자, 1.5초에 한 방울이다. 물맛이 중요하다. 차가운 물로 장시간 추출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더치커피는 추출 후 일주일 수성하면 강하고 부드러운 더치커피 맛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알코올이 들어간 커피 한번 중점적으로 볼게요. 자, 카페 로얄인데요. 자, 이거는 브랜디에 커피를 넣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아주 좋아했다라고 유명하고요. 자, 그리고 아이리쉬 커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위스키에 커피를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모르고 드셨다가 운전하시면은 바로 음주운전 철컹철컹이죠. 자, 그리고 이제 기호음료 보겠습니다. 커피 마찬가지 커피죠. 자, 적어도 알아야 되는 커피 용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프레소, 아까 말씀드렸던 1온즈 정도 추출하고 데미타세 커피라고도 한댔죠. 리스트레토, 빠르고 짧게 추출한 에스프레소입니다. 룽고는 천천히 길게 추출한 에스프레소죠. 그래서 요거를 보통 아메리카노라고도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죠. 자, 그리고 도피오. 자, 도피오가 이탈리아어로 더블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 에스프레소다. 양도 2배, 맛은 안 2배. 자, 그리고 카푸치노. 에스프레소의 우유 거품이 핵심이죠. 라떼 아트 만드는 친구가 이제 카푸치노겠고요.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하여튼 귀찮습니다. 어쨌든 자, 카페 모카, 에스프레소에 우유, 휘핑크림, 초콜릿, 시럽이나 파우더, 어쨌든 초콜릿이 들어가는 커피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카페 라떼,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는 게 그냥 카페 라떼죠. 그리고 비엔나 커피는 아메리카노에 이제 시럽, 생크림이 달달한 거죠. 자, 아니면 그냥 생크림 넣었으면 시럽을 넣어주는 게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엔나 커피를 만든다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좀 중요해요. 자, 커피 품종 특징 한번 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 아라비카죠. 코페아 아라비카, 에티오피아가 가장 대표적인 산지고요. 자, 나무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많이 빨아들인다는 거죠, 땅에. 그래서 향기가 좋고 신맛과 단맛이 특징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 타먹는 게 좋지만, 자, 블렌드나 스트레이트로 마시죠. 이 블렌드라는 것은 이제 아라비카들을 블렌드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커피랑 블렌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 하지만 단점이 있죠. 병충해에 좀 약한 친구가 아라비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익은 열매는 바닥으로 떨어져서 줍줍 해가지고 수확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해발 800에서 2000m 정도 고지대 되는 곳에서 수확을 한다 라고 특징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부스타 한번 볼까요? 코페아 카네포라입니다. 무술 이름 같죠? 자, 콩고가 대표적이고요. 나무 뿌리가 얕아요. 그래, 향기가 좀 부족하고 쓴맛이 대신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믹스 커피로 많이 쓴다는 거죠. 아, 우리가 먹는 믹스 커피가 다 로부스타였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또 반대로 병충해에 강하고 600m 이하의 저지대를 좋아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아라비카랑 반대죠. 다이거도 과일처럼 매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다는 거죠. 자, 아라비카는 다 익으면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역의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외우시는데 자, 하나 아라비카를 확실히 외우시거나 로부스타를 확실히 외워서 반대로 유출해서 문제를 풀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커피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티죠, 티. 자, 부릉부릉 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비발효차. 녹차, 말차는 발효하지 않아요. 자, 녹차, 말차 똑같죠? 자, 첫 번째 입으로 따는 게 말차일 뿐이죠. 그리고 반발효차. 오롱차, 오룡차, 모롱차죠. 우룽차, 청차, 자스민차. 발효차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자, 완전 발효하는 거 홍차죠. 자, 그리고 후발효차, 흑차, 작살차, 보이차. 자, 후발효차 친구들은 비싸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녹차는 어떻게 만드냐? 차잎을 찌거나 덮어서 만들죠. 자, 7, 80도로 하고 이제 물로 10에서 20초 정도 우리는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자, 10초, 10초 정도 우리가 열대 우림. 자, 이렇게 외우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 개그는 아니고요. 그리고 카테킨이 들어가 있어요. 이 녹차에는. 녹차의 대표 성분이죠. 자, 사포닌은 시험 문제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녹차는 사포닌이 아니라 카테킨입니다. 자, 그럼 세계 3대 홍차 볼까요? 우바, 스리랑카, 우바.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인도는 다즐링이죠. 그리고 중국에 기문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실론티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홍차는 이제 레몬과 우유로 만드는 보통 친구들이죠. 자, 요 레몬과 우유로 만드는 게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요 레몬과 우유랑 아주 친한 친구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잉글리시 브레퍼스트 유명하죠. 자, 그리고 다즐링 인도에 유명한 거죠. 홍차계의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바, 스리랑카 우바에서 만드는 우바의 우바입니다. 우바. 장미꽃 같은 향이 난다고 합니다. 저도 마셔보진 못했는데. 자, 그리고 기문은 뭐 중국 거라고 합니다. 여기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칵테일 봐야겠죠. 조주 기능사 사실 핵심은 칵테일이죠. 자, 우리 칵테일 5대 기법 보겠습니다. 자, 실무를 하시면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쉬운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빌딩, 자, 쌓아 올려가는 거죠. 그리고 휘젓기, 그리고 흔들기, 쉐이킹, 그리고 띄우기, 플로팅, 그리고 블렌딩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보통은 정식적으로 조주를 하게 되면은 뭐 플로팅, 빌딩 뭐 다 씁니다만 아무래도 빌딩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하죠. 그리고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곳에는 사실 휘젓기를 많이 씁니다. 쉐이킹이랑. 그래야 빨리빨리 나가니까. 자, 칵테일 5대 요소는 장식, 가니쉬죠. 맛, 향, 색, 글라스, 잔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분류 좀 볼까요? 자, 식전 칵테일, 아페리티프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아페리티프 칵테일은 식욕을 돋궈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보통 쓴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후 칵테일은 당연히 단 게 최고죠? 자, 그럼 식전 칵테일, 아까 우리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쓴 친구들, 정식이나 정찬전을 마시는 걸로 드라이한 칵테일을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시는 속도에 따른 분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롱드링크랑 숏드링크가 있습니다. 자, 롱드링크는 한 잔을 빨리 나눠 마시는 거예요. 롱이라는 의미, 이건 숏드링크 의미 같은데 약간 헷갈리죠? 자, 숏드링크는 뭐냐? 한 잔을 천천히 숏 이렇게 나눠서 짧게 마시는 것을 그래서 숏드링크라고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숏드링크는 유명한 말 있죠. 칵테일이 울기 전에 마셔라. 자, 왜 우리 차가운 잔에 담긴 옆에 막 물이 맺히잖아요. 이게 칵테일이 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 참 시적 표현 기가 막히죠? 어쨌든 칵테일이 울기 전에 마셔라. 숏드링크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마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칵테일 기물들에서 볼 건데요. 자, 시험 문제에 사진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안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진 같이 봐주셔야겠죠, 그래도. 자, 우리 지거입니다. 아, 요거 지거라고 하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넓은 부분이 1.5온즈, 좁은 부분이 1온즈입니다. 1온즈는 28g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쉐이커입니다. 요게 쉐이커예요. 더 설명드릴 게 없네요. 자, 근데 이 쉐이커에 뭐가 들어있냐? 요 쉐이커, 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송 나있죠. 이 뚜껑 있죠. 이게 캡이죠. 자, 요 안에 구멍 나 있는 거 이제 이런 거, 얼음 이런 것들 안 들어가게 해주는 게 스트레이너다 보시면 되겠고요. 캡, 스트레이너, 바디가 한 구조인 보통 몸통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스트레이너죠. 이렇게 거름망이에요. 우리 그냥 거름망을 영어로 스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별거 없어요. 자, 따로 쓰면 그냥 존멋이다. 요거 끝이고요. 자, 스퀴저. 자, 착즙기죠. 아, 도대체 설명할 게 없네요. 그럼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머들러입니다. 막 깨는 거예요. 머들 이러면서. 자, 저는 머들 합니다. 어쨌든. 자, 라임을 넣고 찢는다던가, 뭐, 가니쉬, 민트, 바카, 이런, 로즈마리 이런 것들도 넣어서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뭐, 보통은 바스푼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아, 요거까지 하면 좋은데, 제가 있었던 곳에는 칵테일이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좀 바스푼 포크로 찍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쨌든 글라스 볼게요. 자, 우리 이거 와인잔에서는 고블렛이라고 하는데 사워글라스라고도 보통 합니다. 칵테일에서는. 자, 샴페인 플루처럼 같이 생겼죠? 자, 추가로 알아두실 거. 글라스 세척은 어떻게 한다? 중성 세제를 사용하고요. 더운 물부터 쓰고 찬 물부터 쓴다. 이거는 오타입니다. 자, 올드 패션 글라스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언더락 잔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죠? 자, 올드 패션을 만들 때 이 잔을 쓰다 보니까 이 올드 패션 잔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언더락 잔이라고 많이 하고 위스키 마실 때 가장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추가로 요즘에 TMI인데, 자, 우리 에스프레소에 위스키를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한번 추천드립니다. 어떤 위스키인지 상관없어요. 한번 에스프레소 타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 깔루아 타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공부 계속 해야겠죠? 죄송합니다. 자, 스트레이트 샷입니다. 스트레이트 잔이죠? 자, 보통 샷잔은 2온즈예요. 자, 그래서 한 50g 정도씩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샷잔이 뭐 워낙 이쁘게 나오는 게 많다 보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좀 작아 보이면 샷잔이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칵테일 잔이죠. 우리 마티니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템, 손잡이 스템이 있고요. 베이스가 있고요. 이렇게 림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친구. 마티니 잔, 칵테일 잔. 바로 떠올리시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보시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담아 먹는 잔 있죠? 요거를 우리 콜린스 글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콜린스라는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 올드톰 진을 만들 때, 진 같은 거 우리 또 만들 때 많이 쓰는 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볼 잔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왜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자, 하이볼 잔은 보통 이렇게 완전 그냥 직각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위쪽이 좀 더 넓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진토닉 많이 먹을 때 쓰는 게 하이볼 잔이죠. 그리고 우리 하이볼은 솔직히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로 보실 거. 자, 달모어는 몰트 스카치 위스키라는 거 여기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그냥 써놓은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굳이 설명드리기 애매한 부분들, 잔, 뭐 구조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칵테일 가니쉬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니쉬는 우리 칵테일의 위에 올라가는 부속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식이나 음료 등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장식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칵테일은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칵테일과 가니쉬 연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샐러리는 블러디메리에 많이 들어가고요. 올리브는 마티니, 양파는 깁슨, 파인애플, 체리, 민트는 좀비, 파인애플은 치치, 그리고 체리는 메나트리나 엔젤스키스, 롬로이, 엔젤스팁, 사워 칵테일 종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우리 스노우라는 건 뭐냐? 우리 잔 주변에 레몬즙을 바른 다음에 설탕이나 소금, 시나몬 등을 찍어서 묻혀주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우리 리밍이라고도 하고요. 프로스팅이라고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가리타에는 우리 소금으로 솔트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 오브 파이어나 아이리쉬 커피에는 설탕으로 이제 슈가림, 림 부분에다가 설탕을 묻혀주는 것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칵테일 용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티어, 휘젓다라는 거죠. 자, 트위스트, 오렌지나 레몬의 과육은 제거하고 껍질만 짜서 넣는 거, 제스트를 넣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플로트, 술의 알코올 차이나 이제 비중, 무게 차이를 이용해서 이 색깔별로 층을 만들어줘서 이제 띄어 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메저컵, 말 그대로 이제 측정해주는 컵이죠. 이건 지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트롤리는 물건을 운반하는 카트죠. 자, 그리고 심플 시럽, 간단한 시럽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탕이나 이제 설탕을 녹여서 물이랑 섞어주는 시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얼음 용어들 한번 잘 보실게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자, 큐브드 아이스, 자, 큐브 모양의 얼음. 자, 크러쉬드 아이스는 자, 으깨거나 부셔서 만든 모양의 얼음이고요. 자, 쉐이브드 아이스, 간 거죠. 자, 가루 얼음이고요. 자, 크랙드 아이스는 이제 얼음 덩어리를 부셔서 만든 얼음이다. 자, 그럼 크러쉬랑 크랙의 차이는 정확히는 뭐냐? 정확히는 우리 크러쉬 얼음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셔서 만든 모양의 얼음이고요. 이 얼음 덩어리를 이제 부셔서 잘게 만들어준 게 이제 크랙 아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스텅은 얼음 집게고요. 체이서는 도수 높은 술을 마실 때 취하는 속도를 조절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거죠. 우리 막 소주로만 너무 달리면 피곤하니까 중간에 좋은 예는 아니지만 맥주를 섞어서 마신다. 좀 도수 낮은 술이나 비알코올 음료를 마시면서 취하는 속도를 조절해 주겠다. 그래서 보통 체이서 주세요 하면 물이나 탄산수, 노알코올 음료를 보통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쉬는 5에서 6방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칠링은 글라스를 정확히는 차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료가 최상의 맛을 느끼는 온도를 맞춰주는 것을 정확히는 칠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장 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장 관리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념이랑 뉘앙스만 익히고 웰컴만 딱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공부할 내용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제가 잘 요약을 해놨는데, 제가 하는 말씀만 잘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장 관리를 하면은, 연령이나 소득 등에 따라서 목표 고객을 설정을 해야겠죠.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면은. 그래서 우리 주변의 경쟁 업체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은, 요런 게 우리 주장 관리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요런 뉘앙스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배인이나 관리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뭐, 보통 우리가 뭐, 음료 전반적인 재고 관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 관리도 매니지먼트도 당연히 해야겠죠? 요런 것들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가끔 귀찮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요런 내용들은 굳이 우리가 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직책별 역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책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것도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자, 매니저는 웬만하면 가게 대빵이죠. 자, 가게 대빵은 실무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실무를 잘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음료가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하는 캡틴을 또 잘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직책별 역할은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좀 더 보겠지만 이렇게 뉘앙스를 일단 잡으시면 되고요. 우리 주장을 관리를 하는 데는 3가지가 있겠죠, 보통. 자, 우리 주류 관리 해야겠죠. 그리고 재고 관리, 음식 재고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음식의 재료나 보관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서비스 부문은 당연히 고객 서비스 방법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각 음료별로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직책별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우리 매니저는 지배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전반적인 가게 모든 업무를 통제하고 있죠. 그래서 사장이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사장님 바로 밑에 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원 교육, 스케줄, 재고 조사, 물품 구매, 서비스 관리 등등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나 지배인은 경험이 많고 짬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추가로 호텔에 계신 분들은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호텔 지배인은 엄청 높이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믈리에가 호텔의 지배인이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의 경우에는 바텐더가 지배인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럼 지배인 있고 밑에 부지배인이 함께 일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어시스턴트 매니저라고 해서 지배인의 휴무나 부재시 대리 업무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 부지배인 정도까지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캡틴이 있습니다. 헤드 바텐더라고도 하죠. 바에서는 헤드 바텐더라고 불립니다. 자, 보통 캡틴이 이제 손님과 적객 서비스를 위주로 관리, 교육, 훈련시키는 슈퍼바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을 담당하는 매니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에서는요, 바의 상태를 점검하고 지배인을 보조하고 업장 내 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홀에 담당하는 실무팀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텐더 있죠. 조주사고라고도 합니다. 영업 마감, 바 마감을 있죠. 이제 바 정리, 정돈, 기물 조사, 주류 재고 파악, 위생 관리 등을 합니다.
자, 물론 칵테일을 만들거나 레시피를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겠죠. 손님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함을 우선시하고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절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대개 서비스 종사자가 고객에게 대하는 상식 수준이 많이 나오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조주사가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나 당연히 친절하게 해야겠죠.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일단 요 내용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 헬퍼가 있습니다. 자, 바텐더 주니어, 조주 보조원이라고 하죠. 부 소믈리에, 주니어 소믈리에,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 제조부터 청결을 위주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제조에 필요한 주류부터 가니쉬까지 준비를 해줘야겠죠. 자, 보통 업장마다 다르지만 가니쉬를 하는 거는 보통 헤드 바텐더가 합니다. 잘 만들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하는 게 헤드 바텐더 역할이기도 하고요. 자, 이 바알파는 바에 필요한 재고 파악도 물론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영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바알파에는 영업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글라스, 가니쉬, 그리고 주류, 재료, 재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지 늘 항시 파악을 하고 이제 바텐더에게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웨이터, 웨이트리스는 이제 서빙 업무, 오더 체크, 주문 받는 업무를 주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홀에 계신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홀에 계신 분들은 뭐 해야 되죠? 서비스 잘해야겠죠? 주문 잘 받아야겠죠? 항상 깨끗한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소믈리에입니다. 소믈리에는 와인 캡틴, 와인 스튜어드라고도 합니다. 와인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와인의 재고, 관리, 세팅을 책임지는 관리자고요. 가게 와인 리스트 및 고객에게 와인 추천, 와인 라벨 설명들을 드려야 하죠. 그리고 와인 서비스까지 하는 것까지가 와인 주된 업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음식의 서비스, 주문을 받기도 하지만 주된 업무는 와인 관련 모든 것이라는 거. 와인은 무조건 소믈리에가 다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믈리에는 호텔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한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니어 소믈리에를 보통 두고 있긴 하는데 이 짬이 찰수록 소믈리에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자 업무로 많이 올라가는 것은 보통은 소믈리에들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장 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의 높이는 1에서 1.5m가 적당합니다. 자, 요거는 1에서 1.5m면 사실 차이가 심한데 이거 좀 약간 어불성설이지 않나 싶긴 한데 시험에는 1.1.5m 나오고요. 자, 위생 철저히 해야겠죠. 바닥 미끄러우면 안 되겠죠. 바텐더의 조주는 고객이 언제든 볼 수 있어야 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바에 가서 술을 마실 때 느꼈었던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로 음악이나 매장의 컨셉, 분위기, 조명 등도 다 당연히 신경 써야겠죠. 그리고 음료 서빙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냅킨, 코스터, 트레이는 꼭 있어야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현직에서 일을 할 때 당연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주류 관리 볼게요. 제일 먼저 나온 거 이거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입니다. 자, 선입 반출의 원칙이죠. 제일 먼저 들어온 재고는 제일 먼저 나가야 된다. 유통기한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일단은 피포 알아두시고요. 자, 와인은 나왔었죠. 습도 76에서 보관한다. 자, 코르크를 젖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맥주는 생맥주는 효모가 있으니까 상할 수 있죠. 그래서 빨리빨리 팔아 해치워야 됩니다. 서비스로 많이 나가죠. 그런 경우는 이 집 생맥주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칵테일은 조주 재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에 해야 되는 것들을 확실히 잘 해야겠죠. 그런데 실무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거긴 한데 이 재료라는 게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었다 뺐다 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경우에는 굳이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 대신 아이스보드, 시원한 보드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선입 발출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맥주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이 특징 알아두시고요. 샴페인은 호스트에게 주문한 호스트죠. 라벨에게 확인시켜주고 여자 손님부터 시계 방향으로 서빙을 한다라고 시험에 나와있지만 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손님들 다 서빙해주고 남자 손님 나의 순서대로 서빙해준다라는 거 일단 실무에선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남은 주류는 어디 유리병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관리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진짜 완전 책상 공론인데 그래도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야 돼요. 자, 원가 타면서는 재료비, 인건비, 주장경비이다. 원가 고정비는 임차료, 보험료, 재산세고요. 원가 변동비는 재료비, 인건비, 판매 수수료입니다.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외우셔야 돼요. 자, 제조 원가는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고요. 직접비는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고요. 비제조 원가는 판매비 플러스 관리비입니다. 이것도 설명드릴 게 없어요. 외우셔야 되고요. 식재료 원가 계산법은 재료 원가를 총 매출액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주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재미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정지 해놓고 잠깐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관리 방법 중에 이제 필요 용어들 보겠습니다. 자, 최대 보유량이라는 것은 월 평균 소비량. 우리가 한 달에 100병 정도 나간다. 자, 그리고 안전재고는 이제 가게 매니저가 측정을 하겠죠. 10병은 그래도 재고가 적어도 최소 있어야 돼. 그리고 리드타임, 우리가 택배 받는데 물건이 이틀이 걸리더라. 자, 그럼 이틀 적어도 우리가 그러면 이틀 동안 우리가 한 번 주문할 때 20병씩 주문을 한다면은 우리가 최대 보유량은 적어도 130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감으로 하는 거죠. 새로 빈 술을 저장하는 창고고요. 빈 카드 재고에 있고 출고를 기록하는 카드죠. 크레딧 메모, 반품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고요. 페니, 와인 바구니고요. 프라임 코스트, 원재료비랑 인건비를 더한 것을 프라임 코스트라고 하고요. 콜키지, 고객이 가져온 술을 마실 수 있게 준비해준 행위죠.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콜키지 프리라는 것이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는다라는 걸 시험에서는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장관리 끝으로 한번 법률적 용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하는 주장관리에서는 식품위생업이 적용됩니다. 요거 식품위생업이 적용되는 곳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점검사항들 볼게요. 먼저 소방 및 방화사항, 면허 및 허가사항, 그리고 위생점검 필요사항들이 다 갖춰져 있는지 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는 5가지 한번 눈여겨서 볼게요. 자, 휴게 음식점이라는 건 정확히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 등. 자, 주류는 팔지 않습니다. 자, 일반 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해서, 음식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조리해서 판매한다는 게 있습니다. 조리해서 판매하면 음주가 가능하다. 술 오케이. 자,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도 부르고 음주도 가능한 영업. 유흥주점은 유흥 종사자도 있고 손님이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하는 영업이죠. 제과점 영업은 빵, 과자, 떡을 만들어서 파는 영업. 자, 술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이 시험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요 키워드들 잘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대망 영어가 나왔는데 제가 뭐 아쉽게도 영어 강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영어 시험 어떻게 푸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어느 수준 정도 되는 것이 영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어 공부를 중점을 하실 때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다 하더라도 자, 칵테일 레시피를 영어로 외워보시는 게 이 단어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방울토마토는 영어로 체리죠? 체리 토마토입니다. 체리 토마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술 종류를 영어로 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지금 당장 만일에 사과 브랜디라는 게 있어. 사과 브랜디라는 걸 우리 영어로 하려면 칼바도스죠. 칼바도스가 사과 브랜디지.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전문 용어는 다 틀린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주류와 관련된 단어들은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문제는 사실 문제를 풀면서 익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실무 용어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나오고 있습니다. 자, 히터바, 손님들이 얘기하는 거 술 한잔 때리자. Go for a drink라고도 하죠. 그리고 음료를 가져다 줄 때 I've got your drink, sir 하면은 네 음료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발음 좋지 않고요. 자, 그리고 Did you enjoy the meal? 음식은 즐거웠니라고 하는데 나중 되니까 그냥 enjoy the meal? 이게 그냥 이렇게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술은 뭘로 할 거냐? 주문 다 받고 음료는 안 시킬 거냐 물어보는 거죠. 자, what did you have to drink? 술은 뭘로 할래?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문 받고 한 번 더 체크하는 경우 컴플레인 들어왔을 때 또 쓰는 거죠. Can I check your order, sir? 하는 거죠. 그리고 I beg your pardon. 너무 유명하죠. 자, it's my treat this time. 그리고 it's on me. 내가 쏜다. 요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스테이크 어떻게 해줄까? 레어가 좋아? 미디움이 좋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I will have the same thing. 나 같은 걸로 가지겠어. 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겠죠. 자, 충분히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how many in your party? 네 파티에 몇 명이냐? 너 몇 명이니? 몇 명이세요?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How many in your party? 이게 제일 격식 있는 단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단어들 제가 많이 썼던 것들이기도 한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한번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which one is the spirit made from agave? 자, 우리 아가베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몰라도 된다는 거야. 스피릿은 우리 주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가베로 만드는 거 뭐다? 데킬라죠. 데킬라. 아가베는 알로에 같이 생겼더라. 자,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또, 다음 괄호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자, bartender must, 땡땡, is help. 여기 동사 나와야겠네요?
갑자기 영어 시간. 자, 그럼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는 뭐 해야 된다. 바텐더 뭐 반드시 뭐 해야 되네요. 자, 넘어갈게요. He must also 또한 뭘 해야 되네요. Various kinds of records such as stock control, inventory, daily sales report, purchase report, and so on 기타 등등.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문맥상 요 정도가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운 난이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take. 자, 헬퍼 이런 것들을 가지면 좋겠지만 바텐더가 가지는 건 아니죠.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리스펙트. 요거는 존경해야 되죠.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은 있어야겠죠. 자, 매니지. 다루어야 한다. 요것도 다루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매니지 뒤에 필요한 지금 부사가 없네요. 자, 이제 문법으로도 일단은 3번은 틀렸고요. 자, 슈퍼바이즈. 감독하다죠. 감독한다. 요 내용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뒤에 볼게요. 리스펙트 아니면 슈퍼바이저 두 개는 되겠다. 그죠? 자, he must also 자, various kinds of 여러 가지의 기록이나 뭐 이제 재고 관리, 뭐 인벤토리, 그리고 얼마나 팔았는지, 뭘 구매했는지, 구매 전표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딜은 우리가 핸들은 다루다죠. 자, 딜도 비슷한 내용이다만 딜은 보통 우리 딜 with로 함께 저 부사가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부사 문법을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당연히 여기서는 핸들이 들어가겠죠. 다루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지금 바텐더에 대한 역할을 물어보는 것이 영어로 나왔을 뿐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면은 사실 어려운 난이도에 뭐 속하는 편이다. 인조주 기능사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영어를 좀 잘한 척 해봤는데 저도 뭐 여러분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는 요 정도 하면 되겠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단어, 요런 아가베, 요런 거만 알아들으면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영어 공부 그래도 천천히 틈틈이 상식선에서 우리가 또 업장에 계시면서 좀 더 호텔 가실 분들은 확실히 영어를 하셔야 되니까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주기능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공부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내용이 있는 것들을 제가 재생 목록에 또 담아두었으니 옛날에 올려둔 영상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보시는 분들 잘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외식산업에서 꼭 좋은 일,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